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흔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낳은 친자식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오죽해서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런 경우를 우리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미혼의 몸으로서 5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친자로 입적을 시켜서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국부인회가 제정한 훌륭한 어머니상을 받으신 분인데 김점순 여사가 그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그 독신으로서 어머니상을 받으신 훌륭한 어머니상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저 부끄럽고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네. 5명의 그 자제분을 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몇 살부터 몇 살? 23살부터 10살까지 있어요. 네. 그 아드님 따님이 몇? 다 여자아이들만이죠. 그래요? 네. 네. 지금 뭘 하는지요? 큰아이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보조간호 학원을 나와가지고 지금 간호원을 하고 있어요. 네. 둘째는요? 둘째는 여고 3학년이에요. 네. 그리고요? 셋째는 엄마 고생한다고 지금 산업체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요. 저녁에 야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몇 학년입니까?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그 여자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어디 사무실 같은데 봉제 공장에 그래도 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넷째는요? 넷째가 지금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네. 그럼 10살짜리가 막내가 되겠군요. 네. 네. 역시 국민학교 다니고. 네, 3학년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5 아이를 이렇게 네. 기르시게 되셨습니까? 옛날에 그 아이 처음 데리고 올 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천군청에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도 버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던 끝에 또 이 아이가 이제 8살이었었어요. 네. 이제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 아이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갖다 놓고 보니까 그냥 그 천진난만하게 놀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고아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도 네. 가엾고 네. 잘못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네. 그냥 제가 기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때는 독신이시니까 미혼이신데 그때가 지금이나 미혼이죠. 네. 그래도 지금은 연세라도 지긋하시고 따님이 5이나 되시니까 좀 낫습니다마는 그 뭐라고들 안 그러시던가요? 주위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저쪽 끝에서 남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음흠.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여직원들이 그걸 듣고 아니 그거 보라고 왜 걔는 기르느냐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 그거야 잠깐이죠 뭐. 그러면 그렇지 소리가 지금도 잊어지질 않죠. 얻다가 놔뒀다가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 첫 따님은 그렇게 해서 맞았는데 네. 그 부모가 없었던가요? 결손 가정의 아이예요. 네, 네, 네. 둘째는 어떻게 해서 또? 둘째는 부모가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데리고 살으셨는데 또 외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동네 할머니가 고아원을 맡겨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몇 살 때요? 국민학교 4학년 때죠. 네. 그래서 고아원으로 보내는 과정에 네. 너무너무 울고 갔어요. 그것을 군청의 부녀회장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지금 어느 부모가 제 자식 내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럼 내가 길러주마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다가 길르기 시작을 한 거죠. 고아원에 가 있는 것을 네, 그 아이가 1등만 했대요. 언제든지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네, 할머니 밑에서 네, 자랐는데 그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하하. 그래 이제 옆집 할머니가 가까운 일가 친척도 없었을까요? 있었죠. 외가에 이제 외삼촌하고 살았대나 보죠. 네. 근데 이제 외삼촌이 미혼이니까 이 아이를 처리를 해야 장가를 들겠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특히 고아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도 가엾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1등만 하고 잘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길러마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세 번, 네 번 이렇게 5번 그러니까 양 따님을 두셨는데 그 셋째는 어떻게 해서? 네, 셋째는 이제 한수 이북에 그 고아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 말고도 이제 그런 사사업을 좀 하죠. 그래서 네. 고아원에 위문을 간 일이 있었어요. 네. 갔는데 거기 총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후원자를 맺으면 그렇게 아이들이 용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군수 아버지를 가졌다. 나는 아무개 엄마가 있다. 그러고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답니다. 하하.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용돈에서 조금만 보태면 또 아이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후원자를 맺었죠.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온 기념으로다가 후원자를 하나 막 맺고 갔겠다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네. 그래 봤는데 글쎄 이것이 하느님이 주신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냥 이제 후원자를 맺고서 이제 다시 보내는데 네. 또 쳐다보고 제가 그때 빵을 이제 이만큼을 사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서 먹으라고 보냈더니 가면서 그렇게 쳐다보면서 가요. 그러더니 그 후에 연락이 온 저도 왠지 모르게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에 집히고요. 또 저도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것이 아마 하느님께서 주신 또 인연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기른다고 또 데려다 길렀죠. 그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국민학교 3학년 말이었죠. 네. 그럼 넷째는 어떻게 또? 넷째는요. 네. 저희가 연례 행사로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네. 그랬는데 어느 미원에 갔더니 할아버지하고 6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둘이 살아요? 네, 둘이 부모는 사는- 없고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서 할아버지가 저희들을 보시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는 다 살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장례를 누가 책임을 짓거나고 고아원에 보내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또 그냥 제가 고아원을 데려가려고 이제 데려왔죠. 그랬더니 죽어도 고아원엔 못 간대요. 그 어린 것이요. 네. 그래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난 안 간대요. 그래서 넌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산대요. 넷째, 다섯째는 할머니라고 그래요. 엄마라고 안 그러고요. 네,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나는 할머니하고 살겠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 그것을 데리고 온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셋째가요 네. 말하기를 엄마 우리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졸업해서 저 아이 학비를 대면 되지 않아 엄마. 그래서 제가 칼칼칼칼칼
웃었어요. 너무도 기가 막혀서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막 나오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어린 것들이 그 아이 싫다고 그러지를 않고 우리하고 같이 살겠다고 저희가 학비대 갔다는 그런 소리를 해서 너무도 고마워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쌀밥 먹을 거 벌밥 먹고 너희들 용돈 준 적은 없다면서도 용돈 아껴 쓰면서 그렇게 해서 얘를 같이 살자.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도 발랄하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죠. 그 한 사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섯째는 어떻게 돼서 또 역시 그렇게 만났습니까? 네. 그 부르유토끼를 갔다가요. 예. 농촌에는 서울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아직도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제가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지 그런 것만 자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갔더니 10살 먹은 아이인데요. 네. 그 어머니가 정신 이상으로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생식을 하면 그냥 생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이를 돌려놓고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오면서 너 고아원에 꼭 보내줄게 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느님 저는 너무 벅찹니다. 왜 이런 아이를 자꾸 제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까? 하면서도 또 그것을 맞아드렸어요. 이제는 어디 안 다니셔야겠어요. 그거 다니시다가 그런 어린이만 보면은 입양을 시키게 되니 그러시다가는 뭐 고아원보다도 더 집안이 커지겠는데요. 아유 경제력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할 수 물론입니다. 있죠.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모두 다 그 여아들만 그렇게 양녀로 맞은 것은 무슨 특별한 연유가 있으십니까? 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아이들이 혹간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마음이 강하고 얼마든지 이 세파를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이 여자아이들은 너무도 그 약하기 때문에 세파를 이겨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자들만 택해서 길러주는 것으로서 끝나겠다. 너희들 길러줘서 너희들이 훌륭하게 나가서 너희 사업만 하면은 너희들이 갈 길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여자들만 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5명의 그 자녀 가운데에서 친형제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요. 네. 그러고 누가 낳는지 들어오는 것도 모르죠. 일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네, 다 한 10여 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갈등이 없습니까? 있죠. 어떤 갈등이 있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좋은 마음에서 저희들이 같이 산다고 했지만 살다 보니까는 마음이 안 맞고 누가 낳는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는 그 아이들을 그 성격이 다 각각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갈등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참고 기르고 또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많이 보내고 있어요. 천주교에 입문을 시켜가지고 영세를 다 시켜서 천주교예요? 네. 그래서 다 세례명 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조금씩은 따르고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이가? 지금은 좋죠. 좋습니까? 네, 지금은 좋죠.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구들도 그러고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르느냐고 저보다는 친구들이 더 어려워하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럴 때 당신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을 빌려서 자식을 낳았지만 나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자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첫째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쭉 첫째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두 분이? 어머니가 그런데 계셨어요. 뒤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아 할머니가 노모니, 계시네. 네. 네. 그런데 그 다음 아이를 데려올 적에 의논했습니까? 그럼 데려와도 되겠느냐, 네, 어떻게 그럼, 생각하느냐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의논할 상대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혹시 반대하는 자녀는 없던가요? 글쎄 저희 아이들은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엄마가 유도를 하죠. 네. 반대하게끔 하나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의 가엾은 사정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엄마 난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런다고요. 예.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음.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이가 대학 간다고 굉장히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을 새워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예. 그러나 그 아이의 하나의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그저 최소한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들은 잘합니까? 둘째 아이가 우등생을 했고 학교 나올 때 또 예. 고등학교 갈 때도 장학생으로 갔어요. 네. 또 셋째 아이가 우등생을 국민학교 나올 때 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네. 혹시 아이들이 그 저 시리에 빠지거나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그럴 때는 없습니까? 있죠. 예. 어떤 때 그런 경우를 당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을까요? 예. 넷째가 와서 그래요. 하루는 할머니 나 울었어.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왜 울었니? 예. 그러니까는 할머니 그 집안 식구 조사하는데 나는 울었어.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엄마 아버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예. 아이고 저는 이제 학년만 바뀌면은 선생님께 편지를 씁니다. 네. 이 아이는 제 여식이 친여식이 아니니 네. 학교와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다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 불쌍한 아무개 선생님의 사랑이 정말 더욱 필요하다고 그렇게 써서 보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나 뵙죠. 네. 그런데 그때 잠깐 늦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 나 울었어 하고 왔을 때 깜짝 놀라서 선생님을 모셨죠. 네. 그랬더니 저기서 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쭉 나와서 이제 하나씩 예. 하나씩 하는데 자꾸 울더래요. 예. 그래서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울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귀에다가 조그맣게 해요. 예. 나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예. 할머니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럴수록 더 신경 가는 일이 없으십니까? 왜요? 예. 그러게 처음에는 큰아이 데리고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았죠. 네. 그래도 그 고기 먹을 때가 없었는데 일부러 고기를 반 근이고 한 근이고 사다가 우선 불고기를 해서 도시락에 넣어주죠. 그렇게 넣어주고 도시락 펴놓고 먹어라. 펴놓고 먹어라. 혹시 그분들 간에 이 아이가 어떻다는 것이 알까 봐. 또 이제 걸스카우트 같은 데도 이 할머니 난 걸스카우트이 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들어라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뭐 월등하게 좋은 거는 못 사줍니다만은 다른 아이들한테 뒤지지 않게 해주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겠는데. 뭐 농촌에서 뭐 그렇게 교육이 많이 듭니까? 그냥 아직도 농촌이시면 좋아요. 예. 그래 우리 5 아이를 기르는데 그 병원비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조금 걱정인데 아직도 잘 아는 제가 그렇게 사니까요. 이웃에 있는 병원장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데려가면 그냥 무료로 진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특히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원장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근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어려운 점이 있을 법하기도 한데요. 네. 어려서는 그걸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커지니까 성년이 되니까요. 예. 엄마가 꾸지람 하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엄마가 애를 써도 그것이 안 되는구나. 그랬을 때 그것을 해소시키기에 이제 대화를 자꾸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럴 땐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텔레비전으로 하시면 그 애기들이 보면은 그 또 부담 갖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전 여기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나오시는 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또 이중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드리는 것 아닌가 아니 싶어서요. 나오면은요. 예.
자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조금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그러면 때문에. 그런 그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대화를 하고요. 대화만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예.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해두죠. 이 다음으로 미루자. 그럼 엄마 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대화를 하고 또 최소한의 욕구 충족은 시켜주죠. 하겠다는 일은 조금 해주죠. 예.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딴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마음 놓고 졸르지 못하고 하겠다는 말을 못 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때 참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그 아이들을 책임진다면은 최소 한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물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몹시 하고 싶어서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소침하고 이렇게 있어 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제 자랑이라고 할까요? 예.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아이들이 이 프로를 들으면 아마 예. 느끼겠죠. 특히 그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이들이 그 아플 때, 아플 때. 네, 네. 그 열이 펄펄 나서 아플 땐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것들이 애미도 애비도 없는데 이 나한테 와서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럴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또 우리 셋째가 조금 성격이 저기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있던 고아원으로 다시 갔어요. 그렇게 오겠다고 그러던 아이가 네. 그래 가출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예. 자기가 있던 집으로 갔더군요. 고아원으로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마음대로 자기의 그 의사를 못하죠. 엄마한테 아무래도 제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싫죠. 예. 그러니까 다시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을 그냥 열심히 가서 떡도 해가지고 가서 친구가 쌀도 주면 떡도 해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 그 원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다 먹이고 예. 이렇게 하고 자기 생일이면은 또 엄마가 찾아가고 또 크리스마스 때면은 또 엄마가 밤새도록 뜨개질을 해가지고 갖다 입히고 예. 또 그냥 추석 때고 그런 때는 구두 사서 이게 엄마가 가장 이 세상에서 너를 생각한다 그러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랬을 때 너무도 가슴이 아프죠. 엄마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 할머니께서도 생존에 계실 적에 네. 그러니까 친어머니 네, 되시는 네. 그러니까 애들에는 할머니가 되죠. 굉장히 많이 그 정성을 쏟으셨겠어요. 그러면요. 예. 그 아이들을 무슨 하여튼 제가 그렇게 기르는 아이들이니까요. 어머니는 친손녀나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시고 어머니 잡수라고 드리면 다락에서 가만히 뒀다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빵이라도 썰어서 먹이고 지금도 할머니가 같이 계십니까? 3년 전에 자꾸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셋째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 넌 누가 보고 싶으냐 그러면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다 그러고 와서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울어요.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도 그렇고 아주 너무 인자하신 거를 알죠. 근데 어째 결혼을 안 하셨을까요? 곤란한데요. 그래요? 곤란하시면 뭐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전 카톨릭 신자예요. 예. 그래서 애당초는 수녀님이 되려고 했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예. 6.25가 나면서 예. 이제 오라버니 한 분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을 봉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천주교에서는 동정녀라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동정을 지키고 이렇게 살죠. 예. 혹시 어머님께서 살아 계실 적에 결혼을 권유하고 사위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시지 않으시던가요? 왜 안 그러셨겠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눈을 못 감으세요. 저를 두고 돌아가시지를 못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손을 만지시면서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세 아이를 다 그렇게 하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이천이 고향이십니까?
고향은 인천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30년 이상 됐죠. 이천으로 내려온 지가. 그래서 뭐 호적도 이천으로 다 옮기고 그랬어요. 아이들 입적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원래 그러면 저 가족은 모두 몇 오라버니가 분이셨습니까? 한 분 계셨고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요. 네. 네. 그리고 오라버니가 한 분 계셨고 네. 언니가 오라버님도 6.25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언니가 한 분 계신데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계세요. 가족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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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아까도 잠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5명이나 미혼으로서 자녀를 입적을 시키면은 그 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동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두 아이는 밑에 두 아이는 입양만 했지 입적을 안 시켰죠. 아, 입적은 안 시켰군요. 네. 왜냐하면요, 저는 입적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아이들의 그 본성을 찾아야 되죠. 이게 넷째도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네. 할아버지가 현재 양로원에 가서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연말이면 오시죠. 오셔서 이틀도 계시다 예. 가시고 사흘도 계시다 가셔요. 그 손녀딸하고. 예.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의 뿌리가 있으니까요. 예. 또 이 다섯째는 얘는 뿌리가 없죠. 그 이상된 엄마의 누군지 아버지를 모르죠. 예. 그래도 어디에 입적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키워서 음흠. 커서 이 아이가 그래도 사회에 나갈 수 있으면은 엄마한테 돌려주려고 그러죠. 돌려줘서 그 엄마를 봉양을 해야지 누가 합니까?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입적은 세 아이만 시켰군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돌림도 다 한 돌림으로 했죠. 그 세 아이는. 예. 예. 그밖에 이 군청에 계시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봉사 활동을 다니시면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없으신지요? 네, 저 소년 가장들이 많아요. 그 엄마를 잃고 3남매, 뭐 남매, 5남매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원자를 맺어서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저기를 했고 또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무이무탁한 노인들이 많죠. 그래서 연례 행사 모양으로 늘 저기를 하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고 하면은 뭔가 소년 가장 아이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저런 큰 뭐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용인 자연농원 같은 데 가서 일일 엄마가 됐죠. 후원자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즐겁게 놀고 그저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례 행사로 불우이웃 돕기 뭐 예. 이런 것들 하고. 근데 그 버려진 아이를 입양을 시키려다가 무슨 네. 잘못됐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잘못된 얘기를 제가 거야? 얼핏 들었습니다. 네, 잘못된 게 아니고요. 네. 그 한국 가정에서는요, 네. 입양을 얘를 당신이 기르시오 하면 안 기릅니다. 옛날에 그 개근역 바지라는 것이 있죠. 네. 몰래 갖다 놓는 네,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유 우리 집 개근역 바지가 들어왔다고 기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몰래 갖다 놓고 이제 오다가 네. 그냥 논에 빠져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개가 짖는 바람에 주인한테 이제 붙들린 일도 있고요. 아. 또 이제 그 아기를 몰래 갖다가 입양을 시키려다가요. 그렇죠. 이제 그 집에 남하고 입양 시켜주려다가. 예. 대문 그 집에 이제 아, 그 기를 얘기군요. 만한 네, 네. 대문간에다 이제 놓고 두들기죠 문을. 네. 그럼 그 집에서 뛰어나오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전 도망을 와야죠. 이제 네. 개근역 바지처럼 해줄래니까. 네. 그럼 이제 논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는 밤에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네. 논에 빠진 일 또 어떤 때는 새벽에 자는데 문이 두들겨져요. 네. 저희 대문이. 그래서 나가 보면은 하얗게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어른네 포대기째 그냥 폭 쌓인 어른네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면은 정말 이제 입양을 시키려는 거겠죠. 예. 그럼 데리고 들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없는 집에 또 입양을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아이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 지금 보면은 자라면서 그런데요. 저희 엄마 보고 엄마 이모야 이모? 제가 이모냐 그런데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줬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그 엄마도 모르고 이제 어떤 집은 이제 결탁을 하죠. 네. 당신네 이렇게 하라고. 네.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내 자식 같아요. 그러면 이모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 좀 많아요. 네. 그게 참 갖다 버리는 분이 있고 또 맡아서 길러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잠시 우리 얘기를 뒤로 미루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이 나오신 분들을 제가 잠시 만나봬도 네. 괜찮겠습니까? 네. 한국 부인회 이천 지회장으로 계시는 박산랑 회장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사회사업하고 계신 그 김태화 선생, 또 이천군 새세대 육성회 박재천 회장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어요. 네. 제가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먼저 박상란 회장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 여사님을 훌륭한 어머니 상을 받도록 추천을 하셨는지요? 네. 저희 연례 행사를 계속 하는 24회째 걸쳐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절 옆에서 항상 뵈니까 네. 추천을 했는데 네. 추천해갖고 한참 좀 애가 많이 달았어요. 왜요? 저는 꼭 저분을 꼭 정말 저희 주위에서 뵐 수 없는 분을 뵙고 사는데 이 기회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뭐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뭐 그래서 본인이요? 네. 네. 그래서 여러 번 걸쳐서 그냥 공적서 하나 쓰는데도 외로가 많았고 또 하루 가서 그냥 이름만 빌리는 걸로 해서 이력서 받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놀란 게 그렇게 공적서를 받는 도중에 저는 세 아이만 있는 걸로 달았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손녀가 둘이 아이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그날 저녁에 가니까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저는 여태 뭐 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에 뵙기가 아주 송구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한국별이 지난번에 5월 6일자로 시상을 받게 되신 거죠. 네. 근데 그 하회가 올 때까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는 너무 초조했죠. 예. 이게 만약에 도에서도 안 되고 네. 어떻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그 몇 분이 받게 됐습니까? 예, 이번에? 12분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친어머니가 아니고 네. 그 우리 김점순 여사님 같은 경우로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었고요. 예. 예, 저희 총본부 회장님도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번 거기에서도 네. 예, 박재천 회장께서 좀 마이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평소 어떤 분이라고 느끼고 계셨는지요? 우리 김 늘 여사님. 참 옆에서 늘 뭐 한두 해도 아니고 한 7, 8년을 같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참 늘 지켜봐서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너무도 참 벅찬 일을 하고 예. 누구 같은 여자지만도 여자로서 참 할 수 없다는 제 자신부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참 존경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항상 늘 하는 말이 당신은 항상 참 이렇게 숨어서 누구한테 내 노출시키지도 않고 늘 숨어서 이렇게 누가 알까 모를까 참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그 정신 참 높이 평가한다면서 늘 격려해 주었죠. 그래서 늘 당신은 하나님한테 참 상을 받아야 될이라 하고 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김태화. 네. 저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네. 그때부터도 참 너무도 참 효녀였었어요. 예. 참 예. 동네 할머니들도 참 너무도 참 인자금 뭐든 모아놓고 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너무도 참 벅차야 지가 벌찌게 네. 같은 참 자녀를 저도 기르고 있지만 저도 아이들을 시키거든요. 예. 사남이 엄마로서. 예. 근데 전양반은 전혀 애들을 전혀 타치하네요. 그저 공부만 하라 공부하면서 그 바쁘게 뛰면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같이 그저 밥해서 도시락 탁 싸서 보내주고 일찍 걸레 하나 이런 걸 빨질 않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지 자신이 애들을 기르면서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 김태화 선생님 마이크 좀 받아주십시오. 네. 평소 우리 김 여사님께서 이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떤 봉사 활동이 지금 기억에 남으십니까? 글쎄 지금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 네.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남의 자식을 5명씩이나 데려다 기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봉사하신 말씀보다도 저는 사회사업가적인 입장에서 저희 눈에 비친 훌륭한 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째는 저분이 5명의 남의 자녀를 데려다 기르시는데 이천 읍내에 한 4, 5만 인구가 있습니다. 다른 소문은 뭐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다 퍼지는데 저분이 5명씩 남의 애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지 아니면은 친구나 친지 아니면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한국 부인회에서 주는 상을 받으신 후에 그 매스컴에 발표가 되고 그런 후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봉사하시는 일을 숨기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식들을 뭐 몇 명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 자연농원이나 민속촌 같은데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네. 근데 저는 철저하게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사실 어린이날 자연농원이나 민속촌 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뭐 자가용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지난번 5월 5일 날도 갔다 오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남의 애지만은 진실한 사랑을 쏟아서 애들을 기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11시에 만납시다 이 프로그램 저 자주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 오늘 출연하신 우리 김 여사님께서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잘 초청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앞으로 5 따님의 그 장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래 계획이요? 네.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엄만 친엄만지 어쩐지 모르나 봐요. 무조건 공부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훌륭히 공부를 시켜서요. 네. 제가 그러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환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봉사를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철저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훌륭히 길러서 시집 보내야죠. 시집만 보내면 됩니까? 시집 보내 훌륭한 남편 만나서 시집 보내야죠. 뭐 네. 공부 그 봉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봉사요? 그 길러주신 어머니 모양, 네. 그다음에 그 지금 5 자녀들이 커가지고 또 남을 위해서 해야죠. 예,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한다 네. 하는 그런 무슨 이 서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길에 지나가도 그렇고요. 네. 아주 그 어려운 사람을 그냥 그냥 보고 지나가지를 않아요. 아주 지금 큰 따님은 그 이 직장에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네. 직장에서 벌어오는 그 돈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거는 지가 시집갈 준비를 해야죠. 아유 그거를 제가 타치했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다소 얼마가 되니까 좋겠죠. 네. 가게에 이제 도움이 되니까 네.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 시집 보내죠. 그래서 지가 저축을 하고 있고요. 동생들 뭐 이렇게 아, 이제 용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조금이야 뭐 그런 거에 쓰죠. 네. 그렇지만 또 큰 목적은 자기가 저축을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불쌍한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저축해야죠. 엄마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 좀 주면 좋지만 또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요즘 젊은 어머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핵가족 시대라고 해가지고서 참 내 아이, 내 가정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젊은 엄마들도 많이 인식이 됐죠. 네. 이웃을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웃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하시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 경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저 내가 그랬어요. 아이들 보고 밥이 이제 남지 않니? 옛날에는 내 배 채우느라고 급급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니? 맛있는 거 골래 먹으니까 이제는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 나눠 먹는 인식을 좀 가지시고 이웃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서슴지 마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남을 돕기도 사실 어려운가 봐요. 결단 내기가 힘들죠. 네. 누구든지 생각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기까지가 너무도 힘들죠. 네. 그거는.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무이무탁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그 양로원이라든가 이렇게 그 불우한 어린이들이 있는 그 보호 시설 예를 들자면은 무슨 보육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방법이 말이죠. 지금까지 좀 잘못돼 있지 않은가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네. 무슨 때만. 네, 무슨 때만 찾아간다던가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그렇게 때 찾아가시지 말고 네, 한적할 때 좀 그 할머니나 그 아이들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네. 무언가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쌓이게 자꾸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그냥 그 때가 되면 그렇게 쌓이는데요. 그 즐거움보다는 그저 평시에 언제든지 생각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후원자를 네. 하나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그 아이의 용돈이라든가 학비 다만 얼마라도 보태주시면 그 아이들이 참 바르고 아주 명랑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들한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우리 아이들보다 더 환경이 나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요. 아, 물론 네, 있겠죠. 생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도록 해라. 그리고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돈을 그 아이들을 안 길렀으면 그저 돈을 안 벌어도 되고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기르고 하니까 힘은 듭니다. 그래 너희들이 있었기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너희들 그 아이들 보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있었기에 내가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장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도 하여튼 그 5명의 자녀분들이 다 그 자기 자신을 알고 있고 또 우리 김 여사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혀 모르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런 데 모실 수가 없겠는데 다 이렇게 알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시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셨어요. 네. 아무쪼록 이런 기회가 그 집안이 더욱 화목하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너무 하신 일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네. 그러지 않아도 그랬어요. 10년 후에 저를 모셔달라 그랬어요. 불러달라고요. 그때는 아이들 다 길러놓고 훌륭히 여기 데리고 나올 텐데 지금은 길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일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미혼의 몸으로서 불우한 5 그 어린이를 돌보기에 헌신해 오신 끝에 올해 그 훌륭한 어머니상을 받으신 김점순 여사 모시고 희생으로 그 보람을 찾았다고 그럴까요? 지극한 그 정성과 봉사 정신, 박애 정신 그리고 모성애까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